우선 소개해주신 사랑하는 존경하는 양석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오늘 강의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내라고 이렇게 스카프를 손수 매주신 우리 그린팀의 박영숙 교수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론 환자가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이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일주일 동안에 8일 이상 복통이나 설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본인이 심한 그런 증상을 애둘러 표현을 하는 말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환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그런 의학적인 용어의 정의는 즉각적인 의학적인 개입이 없으면은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급성 중증 증상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복통이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응급상황이 궤양성 대장염에는 어떠한 형태로 보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독성 거대 결장이라든지 또는 아주 심한 출혈 또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천공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크론의 경우에는 이런 누공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로 인해서 농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화관에 폐쇄, 막힘 증상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은 오직 수술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가, 그 빈도는 어떠한가 라는 그런 자료를 미국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점차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인구 보호정을 한다 하더라도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외의 보고이긴 한데요. 이렇게 내원하는 환자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든지 또는 질병 활성도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잘 내원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염증성 장질환을 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역학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또는 병인에 대해서 우선 떠오르고 또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치료 성적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개발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약제들이 현재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의 치료에 의해서 임상 경과를 살펴보면은 어떠한 단일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 환자분이나 치료자에게 굉장히 당혹감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치료 임상 경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 안에는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응급 상황은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양쪽 모두에서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해기에 도달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관해기 이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급성 증상 발현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특히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상황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명확하진 않지만은 아주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올 때,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그런 시간대에 전형적인 증상이 아닐 때 우리가 응급실로 또는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주로 물론 설사도 있겠지만 복통이나 열 때문에 응급실을 많이 방문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에 과연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간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뢰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좋겠고,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의 응급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할 때는 처방전이라든지 또는 진료기록부를 같이 가지고 가면은
신속한 치료를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과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체온계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온을 쟀을 때 38도 미만이면서 탈수라든지 크게 가라앉는 증상이 없을 때는 집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통이 있는 경우에 낮에 간헐적으로 그다지 심하지 않은 그런 복통일 때는 우리가 절식을 한다든지 또는 수분 공급을 한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증상이 경감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혈변에 대해서도 심하지 않고 횟수가 빈번하지 않을 때는 좌약이라든지 또는 처방받은 그런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한번 복용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열이 38도 이상이라든지 또는 금식을 해도 구토라든지 복통이 가라앉지 않고 더불어서 밤에도 이런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반드시 방문을 해야겠죠. 또한 혈변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로 인해서 탈수 증상을 보인다든지 가라앉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방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방에 있어서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이 복약의 충실도라든지 또는 복약의 불충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복약의 충실도 또는 수능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여기 계신 여러 환자분들께서는 수능도를 잘 유지하는 쪽으로 약을 잘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불충실 상태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 가서 또는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 주위 분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죠. 또한 우리가 어느 공간을 이동함에 있어서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한 이제 기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께 본인이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 말씀도 미리 얘기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장학연구학회에서는 여기 모든 중요한 분들이 다 오셨는데요. 이게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어떤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좋은 책자도 발간을 하고 또 올해 서울에서 우리 김효정 회장님하고 양석 교사님께서 중심이 돼서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임상성, 기초적 그런 연구를 계획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IBD의 전문 치료 의사 선생님들이 육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밥상을 위한 이런 책자도 계속해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떠한 합병증이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응급실이나 병원에 와서 선생님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건 제가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걷는 길인데요. 이게 걷다 보면은 이렇게 안개가 불안하게 껴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앞날을 예측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몹시 궁금하기도 합니다. 몸과 어떤 정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안락한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혼자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정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